퇴직 후 매일이 허무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없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그저 그런 하루일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은 편한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단지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구성했던 많은 정체성 선생님, 직장인, 필요한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66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사 김영자 씨입니다. 30년 넘게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늘 바쁘게 살아왔던 분이었죠. 퇴직한 날 그녀는 후련함보다는 막막함을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평생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진지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퇴직 첫 달은 마치 유예 기간 같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모임도 몇 번 했지만 그게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알람도 꺼놓았고 시계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나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그럼 내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하루가 반복되자 삶의 탄력이 사라졌고 체력도 정신도 점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런 김영자 씨가 처음으로 바꾼 건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기. 그녀는 이 행동을 하루의 시작을 선언하는 버튼이라고 불렀습니다. 작고도 간단한 행동이지만 이를 시작으로 아침이 달라졌고 하루의 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보기로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손글씨로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처음엔 의미 없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루틴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평생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복지관 강좌였고 그저 따라 쓰는 수준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손끝에서 느껴지는 집중감이 마음까지 채워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글씨를 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다시 무언가에 몰입되는 기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혼자 있던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서예반 친구들과의 소소한 대화, 공모전에 함께 나가보자는 제안,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어보자는 도전.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힘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시도, 바로 그것이 그녀의 무기력을 밀어내기 시작한 열쇠였습니다. 그 시도는 처음엔 의미 없이 느껴졌고 다른 사람 눈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무기력감은 단순한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역할 축소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그래서 이를 회복하는 방법도 새로운 역할과 작은 책임감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하죠. 그 책임이 꼭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예를 들어 매일 10분 걷기, 주 3회 아침 식사 준비, 하루 한 문장 글쓰기처럼 작고 실천 가능한 루틴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습니다. 온라인 모임,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김영자 씨처럼 처음엔 복지관 강좌 하나에서 시작해도 거기서 만난 인연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김영자 씨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무기력이라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친 게 아니라 작은 불빛 하나를 켰을 뿐이에요. 그게 매일 하나씩 늘어나니 어느새 내 방이 다시 밝아졌더라고요. 이 말처럼 은퇴 후 삶은 반드시 거창한 도전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고 단순한 시도가 삶 전체를 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사소한 시도를 해보시겠습니까? 그 시도가 내일의 나를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무기력함에 빠졌던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변화는 퇴직 후 삶의 방향을 잃은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비슷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흘려보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TV 소리만 울리는 거실에서 하루 종일 머문다. 그들은 모두 질문을 품는다.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은퇴는 많은 것을 바꾼다. 사회적 위치, 수입, 일상의 구조, 인간관계.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느리고 조용히 찾아온다. 처음엔 그저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낯설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걸 알게 된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반복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 그 공허함은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키우기 시작한다. 무기력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오는 게 아니다. 스스로가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즉 존재 이유를 잃었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결국 감정적 침체로 이어진다. 김영자 씨의 사례가 특별한 건 거기서부터 벗어난 방식 때문이다. 그녀는 거창한 목표를 세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침대 정리, 산책, 손글씨 일기.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단순한 일들이 그녀에게는 다시 살아가는 감각을 회복하게 만든 도구였다. 이 작은 시도들은 루틴이 되었고 루틴은 일상을 회복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루틴이 스스로에게 의미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점이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나를 위해 선택하고 실천한 일이었다. 자신을 위한 행동은 결국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진다. 이런 루틴이 쌓이면 자신이 다시 주체가 되는 느낌, 즉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된다. 이런 변화는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행동 활성화 이론에서는 우울이나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한다. 감정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다. 감정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행동은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그리고 행동의 반복은 점차 감정을 변화시킨다. 실제로 김영자 씨도 무언가를 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고 그것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작은 행동 마이너스 미세한 변화 마이너스 긍정 감정의 선순환 구조는 은퇴 후 삶에서 매우 유효한 회복 경로가 된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은 이 변화가 나이와 상관없다는 사실이다. 66세라는 나이, 이미 평생의 직장을 떠난 이후라는 상황에서도 삶은 다시 바뀔 수 있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현재이고 그 출발선은 작고 사소한 시도에서 시작된다. 이 나이에 머리라는 생각은 변화의 가장 큰 적이다. 김영자 씨가 처음 붓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 중엔 지금 시작해서 뭐하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한마디보다 자신의 손끝에 집중했고 그 결과는 스스로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길이었다. 이제는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다. 그녀는 자주 복지관에서 만나는 동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어느 날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다. 퇴직 후 삶이란 과거의 보상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 그 의미는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아침 햇살을 보며 산책을 시작하는 것. 찻잔을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거는 행동. 이 모든 평범한 일이 쌓여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킨다. 삶은 여전히 살아있고 변화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시도는 무엇입니까? 그 시도는 누군가에겐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삶의 새로운 챕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나를 회복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